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마스크로 그릴 수 있는 문양들, 그 다음에 이제 G키라고 이야기하는 프로젝션 마스터를 가지고 뭐 문양 올려내는 것 정도. 실제로 프로젝션 마스터는 요즘에 좀 많이 지금 없죠, 여기에. 그래서 그 프로젝션 마스터를 이용해서는 주로 예전에는 부품이나 이런 것들, 하드 서페이스에서 기계 부품 같은 거 올릴 때 조금 많이 쓰던 것들인데, 일단 그거나 뭐 비슷합니다. 결국은 마스킹을 만들어서 이제 익스트루드죠, 맥스에서는. 그래서 익스트루드를 시켜서 그 문양이나 이런 것들, 주로 배경에서 이제 이런 문양이나 이런 걸 많이 깔거든요. 그래서 배경에서 그 뭐 옆으로 갈 때 벽화나 이런 것들 쓸 때 많이 쓰는 방식들이니까 그런 것들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그래서 샘플을 일단 지금 저는 도깨비 문양 좀 간단한 거 하나 요거 준비를 해서 얘를 가지고 이제 뭐 마스킹을 이용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시작을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기본적인 마스크로 이제 작업을 할 때 면이 일단 좀 많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마스킹을 하는데 이제 제 같은 경우는 손으로 그리는 마스킹. 그렇죠. 예전엔 이런 식으로 많이 그렸던 것들 좀 손을 하는데 일단은 요 기본부터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이렇게 한자를 하나를 만들어서요. 이렇게 자, 이제 이렇게 잡아주고 나서 컨트롤 W 그러면은 마스킹이 됐겠죠. 그 그룹이 이렇게 나눠졌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디포메이션 콤보라고 이야기하는 인플렛 작업을 해서 인플렛으로 이렇게 올려주고요. 물론 거리는 무브로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조절을 할 수는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면을 하나 뽑아낸 다음에 이제 선택을 여기 그룹만 선택을 해주겠죠.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 잘 보시면은 얘들이 이렇게 따라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그렇죠. 그래서 여기 순서가 중요한 게 마스킹이 이제 이렇게 두 가지 폴리 그룹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주고 나면은 이제 안쪽을 먼저 선택을 해서 마스킹을 주고요. 그 다음에 뒤집습니다. 그러면 뒤집혔죠. 그 다시 보여드릴게요. 먼저 안쪽을 선택한 다음에 마스킹 됐죠. 그 다음에 마스킹을 뒤집는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인플렛으로 이렇게 올려주면은 이제 요렇게 이 순서에 따라서 다르죠. 이게 이제 마스킹을 해서 뒤집어서 끌어 이제 뽑아 올려 인플렛을 시키고 나니까 이제 요쪽에 요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따라 했는데 왜 잘 안 되냐 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제 요렇게 뽑아내고 나면은 이제 요렇게 튀어나온 부분들 이제 마스킹을 한 부분만 선택이 되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디포메이션 콤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비지빌리티 들어가서 그로우 그로우를 한 번을 해가지고는 대부분 선택이 다 안 된댔죠. 옆에 튀어나온 돌출된 라인들이 삼각형으로 찢어져 있죠. 그래서 그로우를 한 번 더 눌러주고요. 그러면 이제 튀어나온 면들 대부분 다 잡혔죠. 한 번 더 눌러주면은 이렇게 확장까지 뭐 요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요 정도면 충분하니까 만들어주고 나서 이제 컨트롤 시프트로 하이드 그러면 이제 얘들만 이제 남죠. 그러면 셀렉트를 한 다음에 컨트롤 W 이렇게 하면 이제 그룹을 세 개로 나눠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순서 선택해서 반전시키는 순서도 중요합니다. 나름대로. 자, 이제 이렇게 잡아주고 나서는 당연히 이제 디포메이션에서 폴리시 바이 그룹 그렇죠. 그룹을 체크를 그 해주고 안 해주고 이게 체크가 따라서 좀 다르겠죠. 그래서 그룹이 해제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동그라미 O 상태에서는 이렇게 깔끔하게 한 방에 정리가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면을 정리를 해줄 수 있는 방법. 이게 이제 기본적인 문양, 평평한 문양을 뽑아낼 때는 이렇게 뽑아내죠. 그런데 이제 단면을 뽑는 게 아니고 이제 내가 그 요렇게 상태에서 단면을 뽑는 것보다 좀 둥글게 뽑고 싶다 했을 때는 이제 인플렛 벌룬이라고 해서 이렇게 뽑아주면 이제 약간 이렇게 둥글게 올라오죠. 근데 요때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게 요렇게 옆면이 반반이 올라오게 됩니다. 반반. 실제로는 요만큼 올라왔고 얘들도 작아지면서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유념을 하고 내가 지금 둥글게 뽑았을 때 요렇게 나온다는 걸 유념을 하고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인플렛으로 먼저 한번 뽑고 그러면 면이 생겼죠. 그러고 나서 면을 끊어주고 또 올려도 반반이라는 거죠. 뭐 그냥 똑같은 작업이라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인플렛 한번 시켜주고 나서 인플렛 벌룬에서 얘들을 한 번 더 아이고 많이 키워버렸네요. 그렇죠. 다음에 인플렛 벌룬으로 조금만
살짝 해주시면 좀 더 부드럽게 이렇게 여기 올라온 부분이 좀 더 크게 올라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은 이렇게 되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비지빌리티에서 이제 그로우 한 번 더 또 그로우 해주고 나서 하이드 시켜놓고 셀렉트를 해서 그룹을 잡아주시면 이제는 여기 그룹이 두 톤으로 나눠져 있죠. 잠시만요. 자, 이렇게 해서 그룹이 이제 이렇게 세 개가 나눠진다는 거죠. 중간 그룹이랑 이렇게. 그러면은 결국은 얘를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그 디포메이션 들어가서 그냥 일단 플래시 바이 그룹 이것도 두 개를 같이 비교해서 한번 봅시다. 이렇게 들어갔을 때 값이랑 다음에 이제 얘들이 켜졌을 때 플래시 바이 그룹 들어갔을 때 값이랑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딱 끊어진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둥글게 요게 지금 문양이 좀 두꺼운 문양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실전 문양으로 대입해서 이제 마스킹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요거는 두고 이제 요 위에 거에다가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얘들도 면은 거의 100만 개죠. 이렇게 되죠. 부드럽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문양을 만드는 두 번째 방법이 바로 마스킹이죠. 그래서 마스크를 이렇게 해서 이제 방금처럼 직접 그려주는 게 아니고 이제 문양을 직접 이용해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많은 모양들이 있는데 그냥 저는 렉트를 많이 씁니다. 렉트를 쓰고 문양은 이제 도깨비 문양. 그러면 렉트의 장점은 렉탱글 장점은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내가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고 그렇죠. 다음에 이제 이렇게 튀어나오게 뭐 이렇게 마스킹인데 이거는 그것보다는 이렇게 컨트롤 눌러져 있는 상태죠. 마우스 왼클릭과 컨트롤이 눌러져 있는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를 눌러주면은 이렇게 위치도 이동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가 좀 더 맞게끔 움직일 수 있게끔 이렇게 마스킹 그러고 나면 다시 컨트롤 알트로 눌려서 얘들을 좀 더 명확하게 끊어준다는 거죠. 됐죠? 그럼 이렇게 해서 컨트롤 W로 잡고 나면은 순서는 마찬가지죠. 먼저 얘를 선택해서 마스킹을 주고 그 다음에 마스킹을 뒤집었죠. 그 다음에 이제 디포메이션 들어가서 인플렛으로 이렇게 올려내고 디포메이션 콤보 짜자자 들어가죠. 그게 아니면은 이제 인플렛 살짝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렛 변론 해서 이제 좀 더 둥글게 해주면은 이렇게 이제 둥글게끔도 만들어 줄 수가 있다. 살짝만 주시면은 여들이 모양이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둥글게 나오죠. 물론 이제 인플렛 한번 빼고 나서 안쪽으로 넣어주시면은 이제 음각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문양도 이 라인을 적절하게 딱딱딱 끊어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왔으면은 얘들도 이제 그 마스킹 선택이 되죠. 이렇게 선택해서 이제 얘들에 대한 확장 비지빌리티 들어가서 그로우 다음에 한 번 더 그로우 정도 해주고 하이드 시켜놓고 셀렉트 올 해서 얘들 이제 이렇게 된 것들 컨트롤 W죠. 컨트롤 W를 잡아주고 나면 또 그룹이 세 개로 나눠진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룹 나눈 상태에서 지오메트릭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디포메이션 가서 디포메이션에서 이제 폴리시 바이 그룹 체크 해제를 해주고 뭐 해제 동그라미 그런 좀 단어가 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약간 3단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문양 같은 경우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이게 이제 양각과 음각이죠. 그래서 이런 응용들을 조금씩 하면 방금 튀어나온 것들도 이제 이렇게 하면은 조금 다른 형태. 아까 첫 번째 만들었던 둥그런 형태는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그쪽에서 문양을 최대한 깔끔하게 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그 문양 만들었던 것들 얘들 그냥 보시면은 이제 그 예전에 썼던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거는 또 조금 약식인데 주로 모델링을 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인데요. G키 지금 여기는 없어졌죠. G키 눌러보시면 프로젝션 마스터라고 있습니다. 주로 그림이나 맵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림이나 알파나 노멀 맵을 이용해서 그래서 서브스탠스에서 노멀 맵 왔다리 갔다리 편집이라고 하면 서브스탠스로 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서브스탠스랑 마찬가지로 이제 요거는 디포메이션이랑 노멀라이저가 켜져 있는 상태면 이렇게 검은색 흰색을 기점으로 해서 튀어나오게끔 해준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페이드를 꺼주면은 얘들이 이제 그대로 딱딱하게 흰색 검은색 다음 페이드는 중간에 약간 블렌딩이 먹는다는 거죠. 더블 쉐이드는 사이드는 뒷면 앞면으로 작업을 해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디포메이션 노멀라이즈가 켜져 있는 상태, 꺼져 있으면은 이렇죠. 디포메이션 노멀라이즈 꺼져 있으면은 이게 튀어나오는 방향이 노멀하게 튀어나올 거냐, 아니면은 한 방향으로 그냥 쭉 뽑힐 거냐, 그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노멀라이즈를 꺼준 상태면은 앞으로만 툭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고 나서 드롭 나우로 그려주시면 액티브 텍스처리 들어가면 여기 텍스처를 등록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벽화나 이런 거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고, 얘들도 드래그 렉트를 써주느냐 아니면 렉달 쓰시면 요렇게도 들어가죠. 렉달. 그렇죠. 다음에 뭐 이런 것들 그리드 하면은 이렇게 그리드로 이렇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은 뭐 프리핸드 뭐 이렇게 들어가니까 별 의미가 없겠죠. 대신에 이제 뭐 땡땡이도 별 의미가 없죠. 이거는. 그런데 이제 요것들은 이제 그 오브젝트들 그 뭐냐 그 폴리곤 자체, 그러니까 하드 스페이스에서 제가 많이 쓴다는 말이 뭐냐면 기계 부품 같은 거 노멀 맵으로 만들어지는 걸 찍어 주시면은 이런 것들로 좀 변형을 하게 쓸 수 있다는 거고, 지금은 이제 드래그 렉트로 해서 그냥 요렇게 그려줄 수가 있다는 거죠. 요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그 작업이 끝났다 그러면은 G키를 눌러서 픽업 나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제 한 방향으로 이렇게 좀 올라오는 오브젝트가 진행이 되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맵 자체가 그렇게 크고 깔끔하게 만들어진 맵이 아니니까 조금 이렇게 깨지는 부분들이 생기죠. 물론 뭐 깨지는 거야 이제 이것도 중간에 이렇게 잘라서 트림이나 이런 걸로 잘라서 쓸 수도 있긴 있습니다. 깔끔하게 이렇게 잘라줘라 하면은 이렇게 해서 잘리겠죠. 면이 많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다운이 될 수도 있겠고. 근데 뭐 딱히 이제 이 방법들은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그런 문양이 좀 더 그 문양이라보다는 기계적인 부품이나 노멀 맵을 이용해서 쓸 것들 해서 들어가는데, 요거는 또 이제 살짝 밀렸네요. 실패네요. 이 부분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 쓸 때 좀 주로 많이 쓰는 것들이고, 이제 디포메이션 가서 얘들도 뭐 그룹은 없죠. 이제 얘들은 그룹이 없으니까 이제 그 폴리시 바이 그룹 아니고 그냥 폴리시 아니면 폴리시 메시 단위로 폴리시를 해줘라. 그럼 이것도 체크를 좀 동그라미를 해주고 나서 했을 때 이렇게 느낌이 나온다. 됐죠? 그러면은 요 느낌에서 이제 스케일로 조절을 해서 안쪽으로 최대한 좀 더 붙여줘서, 그렇죠? 그래서 스케일을 적당하게 이렇게 잡아주시면은 얘들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게끔 이렇게 뽑아낼 수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벽화나 이런 것들 만들 때는 주로 알파 맵도 이제 디자인을 내가 이렇게 만든 거를 알파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거기까지 진행을 하면은 그래프 DOC 그러면 이렇게 알파가 형성이 되죠. 그렇죠. 그럼 여기도 펜도로 해서 그 그냥 면 하나를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애들 그냥 이런 것들 그냥 플랜 하나 만들어서 들어갔죠. 그러면 이 플랜에다가 그 이런 식으로 알파를 그려주려는데 면이 너무 작죠. 그래서 이제 지오메트리에서 디바이드를 좀 올려주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한 번 더 올려주면 또 한 100만 개 되겠죠. 그래서 얘들을 그 이런 식으로 등록을 시켜줄 수도 있다는 거죠. 알파로 만들어서.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줄 수도 있다. 알파를. 그렇죠. 그러면 얘들을 이제 또 알파로 찍어줄 때는 뭐 그냥 컨트롤해서 그 알파를 선택해도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요게 타일링의 기본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만들 지형들 만들어서 이렇게 타일 등록 알파를 등록시켜서 이렇게 찍어주는 방식.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응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전체적인 그 오브젝트를 실제로 이렇게 데이터를 알파까지 만든다. 뭐 이런 것까지 진행을 오늘 해볼게요. 그래서 옛날에는 많이 쓰던 방식 중에 이제 아까처럼 그 진행되고 있는 그 프로젝션 마스터나 이런 것들 물론 지금도 쓰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거 부품 배치하고 이런 거는 그냥 맥스에서 손으로 좀 더 꼼꼼하게 배치를 할 수 있으니까 기계 제품이나 이런 것들 물론 그것들을 이용해서 재밌는 모양이나 좀 더 그것도 충분히 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양을 그릴 때 이제 스트로크 저번 시간에는 스트로크로 해서 문양을 만들어서 그리는 거, 그 다음에 지금은 알파를 인용하는 거,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인서트 멀티 메시 있죠. 그래서 메시를 이용해서 문양 같은 거 지금 요런 데 보셔도 요런 것들 문양 넣는 거랑 똑같죠. 보시면은
그래서 이런 모양들도 지금 다들 문양으로 돼 있겠죠. 딱 마침 영상 끄기 전에 다운이 돼 버렸네요. 자, 그래서 그 한 단계 더 이제 작업을 마스킹으로 할 수 있는 작업들 중에 하나가 더 있는 게 어떤 거냐면은 자, 다시 그 밴드로 그냥 플랜을 하나 불러오겠습니다. 그래서 플랜 하나 불러와서 됐죠. 그러면 딴 것들 다 하이드 시키고, 다음에 얘들 디바이드 아까처럼 똑같이 해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인가? 6개 됐죠. 100만 개 정도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마스킹을 이용해서 또 쓸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느냐 보시면은, 잠시만요. 자, 지금 이미지를 하나 제가 등록시켜 줬죠. 이렇게 이미지를 뭐 이게 이제 요거는 뭐 이렇게 해서 얘도 이렇게 식으로 찍어 줄 수 있다고 이야기 해 드렸죠. 이렇게. 자, 이제 한 가지 더 마스킹을 이용해서 쓸 수 있는 장점이 또 뭐 한 가지가 또 뭐가 있냐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작업이 돼 있으면은 뭐 똑같은 방식인데요. 이제 얘들 그 마스킹을 드래그 렉트로 그냥 렉트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게 낫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고 나서요, 이제 마스킹이 돼 있는 부분들을 이제 컨트롤 알트로 좀 더 디테일하게 툭툭 몇 번 끊어주고 나면 아예 문양만 따로 뜯어낸다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은 익스트랙트 기능을 이용해서 뽑아줄 수도 있다는 거죠. 더블 볼드 해서 이제 익스트랙트로 뽑아주면 마스킹 되어 있는 부분만 아예 따로 떨어뜨려서 이렇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액셉트.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내가 문양을 따로 만들 수도 있고요. 다음에 이제 만들어진 이 문양이 어떻게 되냐면 두께감을 가지고 있죠. 앞뒷면도 있죠. 그래서 딱히 뭐 쉘이나 이런 것도 필요 없고, 그럼 이 상태에서 또 그 듀플리케이트 그 뭐냐 디포메이션 들어가서요. 디포메이션에서 이제 폴리시 바이 그룹 체크, 다음에 그룹을 이렇게 올려주시면 밀도가 좀 높은 상태에서는 이게 체크 동그라미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폴리시 바이 그룹해도 외관이 그렇게 많이 안 깨진다는 거죠. 밀도가 워낙 높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뭐 얘들 리메셔를 해주든지 아니면은 데시메이션 마스터를 이용해서 줄여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예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부품을 뜯어내 버려서 많이 쓴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면을 여기만 이제 관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깔끔하게 문양 딴다, 문양 그리는 것들은 이제 벽이나 이런 오브젝트, 물론 여기도 이제 방금 마스킹 해줘갖고 뜯어내는 거는 깔끔하게 뜯어내는 거. 이전 작업했던 것들은 이제 그 좀 더 그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음각 양각을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좀 더 퉁퉁하게 올려놓고 작업을 해줄 수도 있고, 물론 여기에다 그림을 그려서 좀 더 올려줄 수도 있죠. 그래서 문양을 만드는 것들은 요런 방법들이 있다. 자, 그래서 중간에 한번 잘렸는데 이거 어떻게 편집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알파를 이용한 알파나 노멀 맵 같은 경우 그런 맵을 이용해서 문양을 줄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요것들 샘플 잘 찾아보시면은 그 핀터레스트 들어가 보시면 문양으로 잘 검색해 보시면 엄청 많거든요. 한번 같이 잠깐 보고 끝냅시다. 자, 단순하게 요런 것들 이용해서 이런 것들 이용해서 알파를 쓸 수도 있어요. 요런 것들 실제로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은 카빙 뭐 이런 식으로 좀 패턴 카빙 뭐 이런 걸로 검색하면은 쓸만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게 아니고 일단 그 들어가 보시면은 그 제가 이제 링크 많이 작업하고 있는 것들 중에 보면 문양이라고 있으면 문양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문양 자체를 포토샵에서 편집하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 적당하게 편집을 해서 쓰실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그게 아니고 조금 더 괜찮은 문양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볼륨감 있게끔 작업해 주려면 이런 문양들 카빙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요 알파만 있으면은 요런 것들 그림이나 이제 요런 것들 바로바로 다 찍어줄 수 있겠죠. 벽 하나 얘는 배경에서 주석기 많이 쓰겠죠. 배경에서 이런 것들 오브젝트를 직접적으로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선호하는 방법이죠. 실제로 스트로크 활용편이죠. 스트로크나 IMM 브러쉬에서 인서트 멀티 메쉬를 통해서 직접 만드는 걸 저는 제일 선호하고요. 이왕 모델링을 할 거면. 그게 아니면 이런 것들만 있어도 이렇게 단계적으로 아니면 각이 딱딱 끊어지는 정도의 아니면 이런 캐릭터들도 잘 보시면은 이렇게 단선이 있죠. 이렇게 그 그라데이션이 잡혀져 있죠. 해서 얘들을 이용해서 이런 문양을 한 방에 찍어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얼마만큼 깔끔하게 뽑아내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항상 이야기하는 게 문양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런 것들 잘 써먹는 것도 스킬이죠. 그러니까 스킬이란 거죠. 스킬. 이런 스킬을 들이고 이제 진짜적인 뭐 좀 모델링을 좀 더 열심히 하고 잘하자 뭐 결국은 열심히 공부하자는 말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다운 받으셔가지고 찍어주시면 그대로 바로바로 찍힙니다. 그래서 이거는 체인이라는 그 타일들 이용해서 텍스처 제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응용을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카페에 질문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올라오는데 제가 최대한 시간 나는 대로 이렇게 하나씩 더 좀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만.